본격 야구 뒷담화 비하인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MBC 아나운서 박소영입니다. 이번 주는 박재홍, 김강민 해설위원, 류성규 전 SSG 단장, 그리고 정세영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위원님 저희 비하인드에 굉장히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잖아요. 네네. 그 사이에 또 재밌는 콘텐츠도 많이 찍으시고. 박재홍입니다. 야, 뭐야? 야, 이 미친 거 아니야? 이 방송 야, 야.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천상 연예인이다. 진짜. 드라마에 도전해 보실 생각은? 그거는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발을 들었잖아요. 그 발연기로 이제 종결이 됐습니다. 네. 나도 좀 만나자. 댓글이 8개밖에 안 달렸는데 그중에 뭐 8개라고 댓글이 있어가지고 빵형 결혼이 더 급해 저 DNA를 남겨둬야 한다. 이런 댓글이 있고 대학 시절 박 위원님의 이 증언이 있었습니다. 재홍이 형 연대 다닐 때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연대 시절 문경훈, 서장훈, 이상민과 클럽을 자주 다님. 실명까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댓글이 있어서 이거 해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궁금해요. 클럽은요 유산소 운동하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게 아니라 리듬감과 유산소 운동을 그것 때문에 한 거지 술을 마시거나 나쁜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여기까지 마시죠. 이제 트레이드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지난주에 패신. 트레이드 신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어요. 지금 회장님께서 지난주에 출연하셔서 흘려주셨던 소스들이 거의 다 맞았더라고요. 오늘도 제가 가진 레이더망을 총동원해서 뒷얘기, 트레이드 뒷얘기 가져와 봤습니다. 와, 오늘 공개해 주실 우리 트신의 트레이드 소식도 너무너무 궁금한데요. 비하인드 이슈로 확인해 보시죠. 초대형 트레이드 비하인드, 쫓기는 하나 쫓는 LG,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임박. 첫 번째 주제는 초대형 트레이드 비하인드입니다. 지난주에 기아와 NC 트레이드가 있었고요. 또 손아섭 선수 하나인까지 트레이드 때문에 야구계가 정말 들썩였는데요. 저는 그렇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NC를 상대로 복수의 팀들이 계속 문을 두들렸거든요. 그 광주 중계 갔을 때 약간 이호준 감독이랑 조금 얘기를 나눴었는데 약간의 이제 정보를 좀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입 닫고 있었죠. 또 제가 또 이게 벌리고 다니면 큰일 나니까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기아와 NC 28일에 있었죠. 3대3 트레이드 얘기부터 해볼게요. 보통 제가 알기로 트레이드는 단장 대 단장 주도하에 이루어지는데 이번 트레이드는 감독님들께서 얘기를 먼저 나눴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게 공식적으로는 올스타 브레이크 후 이제 첫 만남에서 양팀 감독이 티타임을 가졌고 이게 발단이 됐다고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이 레이더를 좀 가동해 본 결과 이번 트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7월 초부터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은 좀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대1 트레이드였고 이후에 2대2로 늘어나는 카드가 계속 불어난 트레이드였다고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NC가 이유성까지 좀 달라라고 하면서 기아는 젊은 투수 그러면 줘. 그래서 이제 트레이드 논의가 꽤 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카드가 이게 균형을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감독님들이 판단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번 트레이드도 1대1로 시작해갖고 3대3까지 됐잖아요. 양쪽이 무게를 딱 맞춰야 되니까. 딱딱 맞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1대1로 하면은. 그러다 보면 뭐 2대2도 가고 3대3도 가고 그런 경우인데 이번이 딱 그런 경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대1 트레이드는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트레이드 결과가 딱 비교하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이제 부담감이 되니까 그래서 2대2, 3대3 트레이드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명이 못해도 다른 선수가 조금 커버를 해주면 트레이드 니네 잘못해서 이 소리가 조금 줄어들기 때문에 진짜 그렇기도 하죠. 1대1은 맞추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제 안 맞으면 지명권이 붙기도 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죠. 최근에는. 또 정세영 기자님께서 우리 비하인드를 위해서 특급 정보를 가지고 오셨다고. 이게 좀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뭐 야구계 이제 좀 제가 휴민트가 있는데 이쪽에서 좀 들은 이야기는 이번 트레이드에 포함된 한 선수가
4년 이상의 단연 계약 그리고 한 40억 정도의 BFA 단연 계약 제안을 좀 받았는데 거절했다. 결국 그래서 트레이드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선수는 아마 이제 거절을 했으니까 트레이드가 이제 이 선수를 놓고 본격적으로 좀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3대3 트레이드에서 BFA 단연 계약을 제안받을 수 있는 선수는 한 명밖에 없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매력적인 제안일 것 같은데 거절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세부 내용에 뭔가 아, 본인과 좀 불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옵션 비중이 높은. 네. 아. 그래서 아마 선수가 조금 망설였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글쎄요. 40억이면은 와 진짜 큰 돈인데. 그쵸. 네. FA라는 게 사실 선수한테도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서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빨리 뭔가를 결정을 짓고 싶어 할 텐데 이걸 거부했다라는 건 뭐 세부 내용 아니면 본인이 정말 더 잘할 자신이 있었던가 뭐 그 두 가지 중에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태어나고 싶다. 10년만 접게. 다시 태어나고 싶다. 기아 구단에서는 이름값이 좀 있는 선수들을 내어준 거잖아요. 밖에서 봤을 땐 그렇기 때문에 기아의 출혈이 커 보이는데 실제로는 내부에서는 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심재학 단장하고 트레이드 직후 통화를 좀 나눴어요. 사실 너무 아깝다는 아쉬움을 전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데려오는 선수들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표현을 했는데요. 제가 통화했을 때 가장 선수 설명이 좀 많았던 선수가 이 한재승 선수였습니다. 우리 불펜진이 30대다. 젊은 파이어볼러가 없는 상황이다. 한재승 선수는 평균 시속 147km를 던질 수 있는 투수다. RPM, 그러니까 볼 회전수가 2,300인데 회전축 방향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김시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좀 구속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코칭 스태프를 만나면 어느 정도 상승할 여지를 있다. 심재학 단장하고 저하고 이제 2022년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기술위원회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해 아마 군제대한 김시훈 선수가 갑자기 시범 경기부터 150km에 넘는 강속구를 팡팡 뿌리면서 심재학 단장이 이때 김시훈 선수를 엄청 시범 경기부터 보고 엄청 눈여겨봤다고 이런 선수가 갑자기 등장했다. 상당히 후한 평가를 내렸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런 것도 김시훈 선수를 데려오는데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재학 단장이 정현창 선수 트레이드로 데려온 내야수인데요. 이 선수가 이제 프로에 갓 데뷔한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는 아마 야구 때부터 기아에 좀 리스트에 있었던 선수라고 유심히 관찰했던 선수고 이 선수를 콕 찍어 데려올 수 있었던 것은 데뷔 첫 해에 2군에서 타율이 3할 2푼 1리인데 신인 선수가 아무리 2군 리그라도 와서 3할 타율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팀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 선수가 또 유격수나 이쪽도 가능하거든요.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2, 3년 내에 팀의 축축 통수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보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트레이드로 기아가 불펜의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잖아요. 저는 그 한재승 선수 같은 경우에 장현식 느낌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장현식 트레이드를 5년 전에 NC하고 기아가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장현식 선수가 좀 제구가 안 잡혀갖고 그래서 이제 그 트레이드가 됐었는데 그 기아 와서 잘했잖아요. 근데 한재승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느낌, 좀 이렇게 공이 좀 돌직구 같은 느낌, 하이패스트가 잘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갖고 영입 1순위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김시훈 선수는 최근 2년 동안 좀 성적이 안 좋아요. 구속이 좀 떨어졌잖아요. 이제 기아가 보면은 지금 미국 아카데미하고 제휴를 하면서 구속 올리는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지금 노하우가 좀 쌓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단장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트레이드 있고 나면 되게 조마조마하지 않나요? 그렇죠. 늘 조마조마해요. 늘 조마조마한데 트레이드가 뭐 2-3경기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 선수의 대부분 젊잖아요. 한 2-3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두 팀 다 트레이드 해온 선수들이 좀 좋은 활약을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트레이드 효과인지 기아가 더 길고 길었던 연패를 끊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선수들이 진짜 펑펑 눈물바다가 된 모습이 잡혔는데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근데 이 시즌 중에 이렇게 막 우는 거는 전
좀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테토남이신가요? 아니, 살짝 그런 그것도 이제 짐승이잖아요. 좀 살짝 끝나고 그러면 연패를 끊었으면 이제 연승을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울 여유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울었다라는 거는 좀 마음고생이 심하지 않았나 이런 또 공감을 살짝 해보고 오는데 MBTI가 F인가? 네, 살짝 그런 것 같아요. F시잖아요, 위원님. 저 T발인데요. 아니, F라고 하셨는데? 아니 운 선수들이 F가 맞나 봐요. 또 이 시점에 이 반등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싶은 건지 기아가 김도영 선수를 좀 빨리 복귀를 시켰어요. 딱 그거였습니다. 김도영을 왜 좀 하루 일찍 좀 빨리 올렸나라는 질문에 이범호 감독이 연승 분위기일 때 딱 모이는 게 선수들에게도 이제 모였으니 힘을 내자라는 부분도 좀 생각했다. 그리고 이제 기아가 원정 12연전을 좀 치르게 되거든요. 홈에서 찬스 때 김도영 선수를 좀 한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썼다고 그랬고요. 근데 사실 이제 기아 팬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그거거든요. 진짜 몸 상태가 100%가 맞는지. 기아가 신중한 구단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었으면 안 올렸을 텐데 어느 정도 경기에 뛰고 할 정도면 됐다. 다만 도루는 김도영 선수도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자제하고 구단에서 사인이 났을 때만 하겠다라는 이런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 도루 관련해서 걱정을 진짜 많이 하시는 게 또 김강민 위원님이시잖아요. 안 돼. 그 정도예요? 안 돼. 그 지금 김도영 선수 올린 이유는요. 경기 수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한 달 남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출 수는 없고 이제 진짜 승부수죠. 기아 입장에서는 마지막 카드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올 시즌을 김도영 선수가 거의 못 뛰었잖아요. 그럼 타석에는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진 않을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도영 선수가 지난번 부상 복귀 이후에도 나쁘지 않았었고 그리고 워낙 감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몇 경기 안 뛰어도 금방 감각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김도영이 타선에 있는 것과 없는 거는 지금 현재 기아 입장에서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보면 이번 트레이드로 불펜 고민을 좀 지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실은 NC도 그렇게 불펜 사정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이걸 감수를 하고 외야 보강을 먼저 한 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NC가 외야진이 박건우, 손아섭, 권희동에서 30대 중후반 선수들이니까 이 팀의 그 외야진을 한번 재편할 생각을 갖고 조금 긴 호흡으로 한 것 같습니다. 큰 그림으로. N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견수 자리에 갈증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트레이드를 할 때 이 최은준 선수를 콕 찍어놓고 좀 시작을 했다고. 장기간 끌어갈 수 있는 중견수가 필요하긴 하죠. 다른 팀에 비해서 중견수 완성이 안 돼서 조금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아마 최원준 선수도 중견수를 보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그 최은준 선수가 이제 얘기가 나왔지만 올 시즌 썩 좋지는 않거든요. 일단 이호준 감독은 이 최은준 선수의 타격 능력에 대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174개의 안타를 칠 때가 있었어요. 한 3년 전인가요? 그때 모습을 상당히 이호준 감독이 좀 인상 깊게 봤다고 합니다. 나이도 어리고. 여기에 이제 수비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호준 감독이 주목한 포인트는 어깨 쪽이었습니다. 이 어깨가 상당히 강하다. 수비 범위가 좀 다소 좀 떨어질 수는 있는데 어깨가 충분히 강해서 탑급 외야수로 성장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심리적인 부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이제 기아에서 얘기를 했는데 뭐 김호령 선수가 계속 이제 확 올해 또 등장을 하고 젊은 야수들이 좀 등장하면서 충분한 기회가 주지 못하고 이게 심리적 위축으로 좀 많이 이어졌다. 그래서 충분한 기회를 주면 NC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이호준 감독의 설명이었습니다. 선수들의 이제 히스토리를 볼 필요가 있는데 네. 최은준 선수는 서울고 재학 시절부터 약간 천재라고 소문이 났었어요. 그 정도로 야구를 상당히 잘했던 선수고 가지고 있는 툴이 많죠. 아까 말씀하신 어깨 좋고 발 빠르고 그리고 NC가 이제 가장 많이 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팀 컬러하고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호준 감독이 원하는 부분과 많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최은준 선수를 좀 강력하게 원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한번 지켜봐야죠. 네.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최은준 선수가 이번에 이제 오고 나서 더 좋아질까요? 네, 저는 일단 툴이 좋기 때문에 이 수비라는 건 감각보다는 어느 정도 툴에 유지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발이 빠르고 반응이 좋고 어깨가 좋으면
수비 잘할 수 있는 재료는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몰랐던 부분에서 조금만 채우기만 한다면 앞으로 주전 중계 선수가 될 수 있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뭐 이호준 감독도 적극적으로 조금 밀어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 보면은 기아 때보다는 성적이 좀 좋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네, 예측을 해봅니다. 이제 NC 외야가 포화가 되면서 하나가 그토록 원했던 외야 보강을 하게 됩니다. 손아섭 정도 되는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큰 출혈이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한화가 원래 관심이 있었던 선수는 이 A 선수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박건우 선수가 계속 이야기가 좀 나왔잖아요. 네. 그랬는데 박건우 선수는 트레이드 불가로 이렇게 올려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화 같은 경우에는 이 A 선수를 받아오려면 선수를 좀 NC 구단에서 원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부담을 느끼던 찰나 이 손아섭 선수 이야기가 좀 나왔고 선수 없이 신인 지명권 플러스 현금 조건에 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트레이드를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는 다수의 구단에 이 트레이드 문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구단에서는 핵심 불펜과 이제 황준서나 정우주 선수를 달라라고 했는데 한때 고민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구단은. 하지만 내부 결론이 지키자. 선수는 지키자, 젊은 카드 지키고 불펜 지키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 트레이드는 선수 소모 없이 신인 지명권과 현금이었는데 이 신인 지명권 같은 경우에도 선뜻 3라운드 하면 좀 D라고 생각을 할 텐데 23순위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2라운드 후반에 가까운 이 선수를 픽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뒤쪽은 아니거든요. NC가 선뜻 이 카드를 받은 것도 너무 D가 아니다라고 해서 트레이드가 성사됐고 그리고 올해 신인들의 드래프트 팜이 좀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NC 쪽 입장은 좀 다릅니다. 특급 투수들은 좀 적을 반면에 야수진은 좀 괜찮다고 해요. 그래서 2라운드, 3라운드면 2라운드 막판 순위까지 할 수 있는 유망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NC가 이 픽을 오케이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 출혈 없이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명권도 출혈이지만 현 시점에서 선수를 안 주고 그냥 데려왔기 때문에 나름 개의 이득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한번 지켜봐야죠. 네. 단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양 구단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네. 3대3 트레이드로 외야수 2명을 받았잖아요. 그 NC가. 그렇기 때문에 그 NC는 외야가 포화 상태잖아요. 그래서 NC도 해야 될 상황이고 하나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균형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 NC가 너무 그 상황 폐해가 빨리 이제 드러나서 하나가 좀 요거를 딱 가져갈 수 있었던. 좀 따닥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이게 NC하고 기아 트레이드하고 NC하고 하나 트레이드를 동시에 했으면은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게 좀 협상할 때는 조금 유리했을 수도 있다. 그 트레이드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임선란 담장이 미국 이동 과정이었습니다. NC하고 기아 트레이드가 하고 나서요. 그 다음날 이제 전화를 했는데 전화기에 꺼져 있길래 미국 연수를 갔구나라고 했고 다시 콜백이 와서 그때 임선란 단장이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좀 물었을 때 트레이드 계속 합니까? 이 외야가 지금 8명에서 9명인데 어떻게 정리하시고 하니까 지금 안 한다고 얘기는 못 한다 그랬거든요. 그냥 아마 그때도 협상을 좀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카드를 교환하다 보니까 선수 안 준다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지명권이나 이런 거를 넣는 과정에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세부 조율을 네, 하고 네. 있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트레이드가 일어나면 선수들도 섭섭하고 또 동료들도 이 섭섭한 마음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손아섭 선수와 대화를 해봤는데 뭐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저는 괜찮은데 저를 보는 시선이 너무 이제 나이를 들었다라고 좀 보는 것 같다. 그게 제일 힘들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손아섭 선수 하면은 본인이 이룰 거는 거의 다 해봤거든요. 이제 우승이 없는데 어찌됐든 하나가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한국 시리즈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손아섭 선수 입장에서는 표정이 나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손아섭 선수와 하나 이야기는 저희가 뒤로 가서도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트레이드의 신이 나오셨으니까 그리고 제가 틀린 걸 했어요. 삼성이 트레이드를 안 했습니다. 이거에 관련해서는 혹시 비하인드가 없을까요?
일단 삼성은 움직임은 아마 저는 기아 하나보다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타구단에서 이제 듣기로는 삼성이 진짜 부지런히 이종열 단장이 움직였다. 미국도 안 갔다. 연수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였다 했는데, 그런데 좀 아쉬운 대목은 삼성이 너무 지켜야 할 것에 이제 좀 신경을 썼다고 해요. 트레이드를 하려면 결국 트레이드를 원하는 쪽은 내가 손해를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이제 많은 것을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트레이드가 좀 쉽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삼성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못했다. 이렇게 흘러가네.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단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번에 있었던 트레이드들 한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 NC는 저는 좀 큰 그림을 그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NC가 5할 승률에서 그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면 지금 뭐 내년에 바라보는 포석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팀은 좀 트레이드가 조심스러울 것 같은데 되게 트레이드를 활발하게 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조금 다른 구단하고 좀 다른 그런 좀 포석이 있었던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한화나 기아는 당연히 해야 돼. 그런 트레이드죠. NC가 되게 좀 의외였어요. 일반적인 시각에서는 트레이드를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 같은데 되게 적극적이었다는 거예요. 단장님 전에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신 게 돈을 이제 NC가 많이 쓰지 못해서 이런 포맷으로 가져간다는 그런 말은 차마 못하죠. 사실 NC가 재작년까지는 FA의 시장의 큰 손이었어요. 사실 거의 매년 그 FA 시장에 NC가 있었거든요. 근데 작년부터 이제 스탠스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 FA도 되게 조금 이제 보수적인 상황으로 흘러갔어요. 근데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봐야죠. 플러스 3억은 약간 이런 거는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앞에 김성욱 선수 트레이드할 때도 그 현금이 꼈잖아요. 김성욱 선수 이렇게 FA 계약금을 갖고 그 안분한 개념. 이제 그런 게 이제 이 손학섭 선수의 트레이드도 잔여 기간을 감안해갖고 좀 안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검이 잘 안 팔리나요? 네? 검? 집행이 안 되고 있나요? 앞으로 새로운 게임이 나와야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쫓기는 한화, 쫓는 LG입니다. 한화가 10연승을 달릴 때만 해도 2위와 격차가 정말 멀리 있어 보였는데 어느새 LG가 진짜 턱밑까지 추격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대로 안 간다고 봤거든요. 고비가 올 줄 알았지만 LG가 또 이렇게 무섭게 치고 올라올지는 뒤에 가서 이렇게 타이트한 승부하는 것보다 오히려 앞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두 팀 다. 네. 이제는 3경기 차 뭐 이렇게 나도 조금 커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한번 붙었다가 떨어지면. 네. 8월 달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딸 경기가. 반전하시는 입장에서 다들. 네, 제가 거기서 뛰고 있다면 저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사실 담담하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하나 관계자한테 한번 물어봤거든요. 네. 그냥 올라갈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지금 진짜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뭐 긴장은 하지 않지만 지금 사실 한화는 4승 1무 5패를 했고 LG는 11경기 동안 10승 1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화가 못했다기보다 LG가 너무 역시. 잘한 거기 때문에 한화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LG가 잘한 거다. 우리는 우리 페이스대로 가는 거다. 저는 조금은 편하게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밖에서 보는 입장이잖아요. 보는 입장인데 오히려 뛰는 선수들은 조금 여기를 좀 닫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선수단도 그렇고 프론트도 그렇고 코칭 스텝도 그렇고 이런 얘기 차라리 안 하거든요. 예, 서로 얘기하면 서로 불안해요. 서로 불안해갖고 예, 말을 오히려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그래도 들여다보자면 이제 황준서 선수가 5선발로 새롭게 낙점이 됐는데 2경기 좋지가 않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하다.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아직 충분히 그럴 만한 나이고 그럴 만한 연차고 아직 뭐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일어서려고 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황준서 선수에게는 김용 감독이 못 박았습니다. 한 경기 더 등판해서 기회를 주겠다. 세 번째 기회를 주고 그때 이제 결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이 다음 등판 그때 기회를 잡았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황준서 선수의 향후 쓰임새가 이제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선발이 문제라고 하는 건 문제가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문제가 별로 없다. 사실 뭐 5선발이 솔리드하게 잘하는 팀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로테이션을 계속 돌고 있잖아요.
그 전에 엄상백 선수도 그렇고 황준 선수도 그렇고 부상 없이 가는 것만 해도 그 정도만 해도 조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히려 뭐 폰세나 와이스나 이런 선수들이 페이스가 떨어지면 이게 더 그게 위험한 중요한 거지. 거다. 그 선수들이 후반기에도 좋은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엄상백 선수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 불펜 전환을 했는데 이 자리도 영 잘 모르겠다. 이것도 맞지 않는 걸까요? 자리가? 지금은 뭐 보직의 문제라기보다 구위의 문제잖아요. 불펜으로 들어온 보아 3분의 1인 동안에 ERA가 11.81이에요. 이거는 뭐 오히려 2군에서 좀 조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실제 그때 프런트에서는 또 현장의 판단에 좀 많이 맡기는 모습인데요. 엄상백 선수에 대해서는 상당히 김경문 감독이 뭔가 안고 가려는 이런 느낌이 좀 강해요. 가장 최근 인터뷰에서도 FA 선수가 첫 해 무리하는 바람에 기대에 못 미쳤던 케이스가 진짜 많았다. 팀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되고 있고 기다려주고 길을 살려주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역대 김경문 감독이 NC나 두산을 이끌 때도 이 선수들을 취업해서 이렇게 같이 끌고 가는 게 좀 많았거든요. 그런 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안 좋을 때 막 고개를 가웃거린다든지 그러면은 뒤에 수비하고 있는 선수들이 그거 보거든요. 그러면 같이 분위기가 다 떨어지거든요. 그 투수들 중에 동요하지 않는 투수들이 있어요. 실책을 하든 홈런을 맞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친구들이 제일 멋있어요. 상대를 할 때도 좀 두렵고. 어떤 선수들이 제일 그래요? 뭐 예전에 오승환 선수, 오승환, 류현진. 네, 유현진 네. 실책을 했을 때 미안하다고 그러면 괜찮다고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조건 괜찮다고 하는 선수들이 왜 그런 말을 하냐 하는 선수들도 많고 그런 선수들이 저는 멋있죠. 오히려 더 잘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한화가 1번 타자를 누구를 세우느냐 때문에 사실 올 시즌에 고민이 되게 많았잖아요. 손아섭 선수를 세우겠다라고 김경문 감독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일단 1번 타자로 해도 될 정도로 볼을 잘 보고 싸울 줄 안다 이런 멘트를 했는데요. 손아섭 선수가 이제 3번, 2번, 1번 이 상위 타순에 많이 배쳐졌는데 1번 타자로 나왔을 때의 성적을 보니까 통산 2,284타석을 섰고요. 타율이 3할 1푼 8리입니다. 그리고 3할 9푼 1의 출루율을 기록했습니다. 한화가 뭐 심우준 선수부터 계속 1번 타자 고민이 있었는데 요 카드는 이제 좀 김경문 감독이 1번 자리는 좀 고민을 다소 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손아섭 어떨까요, 위원님? 나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저도 30대 후반에 1번을 쳐봤거든요. 근데 좀 힘들긴 합니다. 많이 해야 돼서? 예, 준비할 게 많아요. 힘들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하나 분위기면은 사실 힘든 것도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순위 자체가 1위잖아요. 네. 사실 이제 경험 많은 선수도 오히려 그럴 때가 더 쫄깃쫄깃해요. 재밌죠.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손아섭 선수가 경기를 잘 풀어주지 않을까. 또 그렇게 해줄 만한 선수고요. 네. 한화에서 보도자료를 이렇게 뿌렸습니다. 손아섭 선수의 포스트 시즌 통산 OPS를 딱 보도자료에 박아서 이렇게 보냈거든요. 1위 넘는 OPS다. 결국 지금 한화의 시선 자체는 그냥 가을 야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승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그 길목에 있어서 손아섭 선수가 가을 야구에서 힘을 보탤 것이라는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그 손아섭 선수의 기록을 좀 봤는데 가장 최근에 이제 2023년 플레이오프 때 이제 뛰었는데 그때 5경기에서 타율이 4할 2푼 9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가 가을에 자주 못 나가서 그렇지 나갈 때는 확실하게 잘했다. 한화에서 가장 기대하는 포인트는 여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트레이드에서 한화와 손아섭 선수의 그 마지막 그 딱 정점은 우승 반지를 끼면 이게 진짜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손아섭 선수면 굉장히 흥분될 것 같아요. 네, 한국 시리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1등 아니면 2등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그럼 팀은? 이게 손아섭 선수한테도 더 동기부여가 많이 되겠네요. 많이 되죠. 저는 이 동기부여가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음. 손아섭 선수 같이 이제 베테랑 선수는 동기부여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크게 없어요. 근데 이 우승이라는 거는 진짜 엄청난 이 메리트가 있는 커리어에서도 손에 꼽을 만한 그런 그거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거잖아요. 마지막 퍼즐. 네, 마지막 퍼즐이잖아요. 이거 하나를 위해서 아마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같아요. 하나가 우승을 해서 손아섭 선수가 반지 끼면은 이대호, 강민호,
전준우 이 선수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강민호 선수 작년에 도전했다 안 됐고. 네. 만약에 손흥민 선수가 반지 끼잖아요. 그럼 아마 끝나고 난 뒤에 매체에서 엄청 약 올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 성격 자체가 아마 이런 게 있으면 더 악바리 같이 할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면 쫓기는 자 얘기해봤으니까 쫓는 자 LG 얘기 한번 해볼게요. 타격 침체가 좀 너무 길어진다라고 하셨었는데 드디어 이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 기아전 경기에서 반등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11경기에서 10승 1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스틴도 없고 홍창기도 없는데 그 문성주나 이런 선수들이 다 이렇게 조금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만약에 시즌이 끝나고 LG 선수단에서 최고의 경기를 뽑아라고 했을 때 박혜민 선수의 동점 3런. 아마 그 경기를 꼽지 않을까. 정말 타격적으로 좀 침체가 됐고 공백으로 좀 빠져 있는 선수도 많은데 그 시점에서 신민재하고 박혜민 선수가 너무 잘해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3런 홈런이 그날 기아를 이제 수입하게 만들었고 지금 LG 연승의 트리거를 좀 당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 LG가 상승세를 탈 때는 신민재 선수 그런 것 같아요. 이전 시즌에서도 그랬고 신민재 선수가 마지막 퍼즐이었다라고 할 정도로 공수준에서 너무 좋은 활약을 펼치더라고요.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선수여서 이 선수가 잘하면서 팀도 또 상승세를 가고 있고 좀 그렇게 보이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장현식 선수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불펜에 유영찬 선수하고 이정용 선수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의 매기 효과도 좀 나면서 장현식 선수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뭔가 안 좋을 만하면 누가 그 공을 메워주고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계속해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심지어 지금 이제 하나를 좀 압박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LG는 근데 뎁스가 가장 좋은 팀 아닌가요? 저는 제가 볼 때는 그래 보여서. 신민재 선수 그렇게 못했는데 구보영 선수가 다 메웠거든요. 지금 오스틴 선수 빠져 있고 문보경 선수 못할 때도 다른 선수들이 다 메웠어요. 천성호가 맺고. 네, 다 메웠어요.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이 구번혁 선수 얘기를 정말 많이 해요. 그렇죠. 왜냐면 3루, 유격수, 2루수 내야에 주전은 아닌데 주전 같은 선수라는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구번혁 선수가 없으면 어떡할 뻔했냐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구번혁 선수가 눈에 확 띄지는 않지만 진짜 팀에 보이지 않는 이 언성이 오르라고 할까요? 딱 보이지 않는 곳에 힘을 보태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후반기에 칭찬해주고 싶은 선수 좀 물어봤는데요. 프론트는 두 선수를 얘기했고요. 후반기에 투타 성적이 압도적인 타자는 신민재, 그다음에 투수는 손재영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손재영은 3경기에 ERA가 0.47, 신민재는 출루율을 얘기하더라고요. 4할 8푼 3리. 그다음에 연경엽 감독님은 얘기를 그냥 했는데 그대로 읽겠습니다. 왜요? 궁금해요. 궁금하다. 신민재 선수 칭찬 많이 해주세요. 홍창기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는 게 지금 성적의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민재야 잘했다. 신민재 잘한다. 신민재 선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프론트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창기 선수의 공백을 신민재 선수가 잘 메우고 있다. 네, 저는 이제 코치 얘기를 좀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우리 코치들 고생이 많다라는 게 요즘에 연경엽 감독이 경기 전 브리핑할 때 항상 얘기하는 흉내 좀 시스템인데 내주세요. 그 승리 잘해주세요. 세영 칭찬 좀 해줘. 하트. 자 칭찬합시다. 코치님들, LG 코치님들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계세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김일경 수비 코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문보경 선수 수비가 엄청 올해 특히 또 좋아졌다고 하는데요. 캠프 때부터 딱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키우고 있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 모창민 타격 코치 같은 경우에는 아마 10개 구단 타격 코치 중에 가장 일찍 나오고 가장 늦게 퇴근한다. 그만큼 선수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다. 끝나고 나서 이런 미션이나 숙제가 들어가면 그걸 체크하고 그걸 또 꼼꼼히 분석해서 선수한테 전달하는 모습. 그리고 우리 팀에 가장 욕 많이 먹는 정수성 코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꾸준히 이 주루하고 이쪽을 사실 연경엽 감독이 이쪽 분야의 전문 스페셜리스트인데 요거를 많이 이제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칭찬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근데 뎁스가 좋고 또 이 하비라운드 출신 선수들이 이 정도 잘하고 있는 거 보면 육성 시스템이 LG가 좋은가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제 이것도 내부 관계자한테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냐. 하위 라운드 선수 지명은
이 성공하는 건 첫 번째로는 당연히 스카우트 지분이 크기 때문에 스카우트가 잘한 거다. 네. 두 번째는 하위 지명 선수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구단의 이렇게 시스템이나 분위기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이라운드 선수들이 성공 사례가 있어서 그 선수들이 뭔가 희망을 가지고 나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대요. 저는 이게 프로야구가 엄청난 뭐가 있어서 엄청나게 뭘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에 충실한 팀이 오랫동안 전 야구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막 이렇게 뭐가 있을 것 있을 것 같은 같잖아요. 팀은 네. 오래 가지는 못해요. 이게 되게 기본에 충실한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기 충실하면 오래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가면 기본 안주가 변하지 않잖아요. 이거 LG 내부에서는 이 최근의 상승세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기아하고 그 후반기 3년전 첫 경기를 포인트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경기가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그 경기 이겨서 분위기에 탄 것 같다. 이 경기를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LG가 저는 나중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던 게 그 KBO 리그에서 그 3연투가 없는 팀이에요. 3연투가 한 번도 없는. 1이닝 이상 불펜이 던진 것도 가장 적은 팀입니다. 그만큼 불펜 관리를 가장 이게 좀 철저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LG 경기를 보다 보면 투수를 좀 3연투를 시킬 것 같은 타이밍에서도 진짜 안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야구를 하고 있으면서 후반에 이제 반등할 걸 생각한 거죠. LG 같은 경우에는요, 연승 지금 타고 있는데 연승 탄 팀들은 무조건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분위기가 과거 우승했을 때보다 더 좀 분위기가 좋다 진짜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장면이 선수들이 이제 라커룸에서 완전 무슨 진짜 우승한 것처럼 파이팅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대요. 그 중심에 박혜민 선수가 좀 있다고 합니다. 더그아웃에서도 최근에 임창규 선수 선발 등판할 때도 오늘 임창규 승 한번 만들어주자 라고 이렇게 딱 모아놓고 선수들 얘기하고 선수들이 으쌰으쌰 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다시 또 나오고 있다. 이게 LG 관계자의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말 시리즈에 양 팀이 지금 맞붙습니다. 이걸 한번 예측을 해볼게요. 이 예측은 정세영 기자님께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LG 기사가 좀 좋아서 LG가 좀 잘할 것 같다. 한 2승 1패 정도인데 이 다가올 매치업에서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이 10경기를 치렀는데 이 중에 6번의 선발 매치업에서 선발 투수가 승리를 가져가느냐 안 가져가느냐 여기서 좀 결정이 많이 됐거든요. 그리고 상대 팀의 또 잘했던 타자들 또 경계 대상인데 황영목 선수가 LG를 상대로 가장 잘 쳤고요. LG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가장 많은 경기에 나와서 타율이 3할이 넘더라고요. 이런 분위기에서 좀 많이 승부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 저는 그러면 하나로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는 저는 김현수 선수 그리고 하나는 최현성 선수. 왜냐면 두 선수 모두 공격의 중심이고 또 최근에 이제 중심을 또 잡아주고 있고 그래서 두 선수 활약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이게 좀 재밌을 것 같네요. 이번 주가 지나고 나서 순위표 계속해서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임박입니다. 먼저 KT가 오랜 시간 함께왔던 로하스 선수랑 이제 이별을 하고 새로운 타자를 영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로하스 선수를 방출하고 앤드류 스티븐슨 선수를 영입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타구단 스카우트의 평가를 좀 한번 들어봤는데요. 교타자고요. 강한 2번 타자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수비, 주력, 도루 능력은 리그에서도 최상급으로 좀 꼽힌다는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타구 자체는 좀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를 양산할 수 있는 한국의 까다로운 좌타자 유형이다. 이런 평가까지 내리더라고요. KT가 좀 이런 중장거리, 나쁘게 얘기하면 뭐 똑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타자를 좀 데리고 온 게 리베라토의 앞선 사례를 좀 참고했은 게 아닌가라는 말을 합니다. 사실 지금 리그에서 경기가 50경기 이하 정도 남았잖아요. 여기서 거포형 유형의 타자들은 데려왔을 때 적응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리베라토처럼 이렇게 좀 맞춰가면서 뭔가 타이밍을 찾는 이런 포커스에 좀 많이 맞추고 KT가 영입을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 선수가 그 일본에서는 사실 성공하지는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단 관계자도 이 선수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봤다가 영입을 하지는 않았는데 마침 이 패트릭 머피 선수하고
계속 같이 움직였대요. 소속팀, 뭐 마이너리그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한국에 와서 적응하는 데는 패트릭 머피 선수가 상당히 좀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수비하는 거 봤는데 네. 발이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자익수에서 그렇게 빨리 뛰어가는 선수 손에 꼽을 만할 정도였는데 캐치도 괜찮았고 다음 동작도 좋았고 썩 그렇게 약점이 보이는 선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수비에서는. 그리고 타격은 그 어떤 좋은 타자가 와도 KBO 리그에 적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갈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수가 많이 없다 보니까 과연 이제 적응력을 어떻게 보이느냐. 리베라토 선수는 성격이 좀 밝고 약간 좀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이면 적응이 좀 빠를 것 같고 네,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할 봐야 것 될 것 같다. 같아요. 이러는 사이에 또 LG도 그동안 얘기 많이 나왔던 에르난데스 선수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투수를 영입을 했죠. 그렇습니다. 톨러스트 선수를 영입했다고 토요일 오전에 발표를 했는데요. 빅리그 경험이 없는 게 좀 특징입니다. 마이너리그에서 통산 92경기에 나왔고 올해 성적 같은 경우 18경기에서 4승 5패 평균 자책점이 4.65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선수 시장이 이렇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값 있는 선수들은 다 부상 경력이 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선수들에서는 이 빅리그 경력이 좀 다소 떨어지는 선수들이 올 수 있는데 LG가 이 선수를 영입한 이유는 올해 구속이 좀 확 튀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차명수 단장이나 LG 프런트에서 좀 결정이 했다고 하고요. 소속 구단이 이제 토론토였는데요. 토론토가 지금 현재 우승권에 지금 접해 있고 트레이드 시장에서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를 일찌감치 좀 요청을 했는데 확답을 주지는 않았다고 해요. 프론트의 표현을 빌리면 다다닥 해서 후다닥 결정이 됐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안 될 수도 있다고 내부적으로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데 토론토에서 막판에 오케이 줄게라고 해서 이렇게 영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선수는 사실 LG가 계속 이제 에르난데스 대체 외국인 투수로 그동안 이렇게 좀 물밑에서 움직였거든요. 이 선수가 에이전트가 오스틴하고 같은 에이전시랍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영입하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요. SSG의 그 드류 앤더슨 그런 유형의 투수라고 하더라고요. 키가 좀 크고 구속도 좀 150 이상에 빠르고 커브가 좋다. 당장 한국 그 KBO 리그에서 통할 수 있는 유형이다. 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선수 교체 마감 시험도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혹시 또 나오는 얘기들이 있을까요, 기자님? 일단 뭐 롯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비슨 선수인데요. 별명이 오무원이라고 5회까지만 던진다라고 해서 이 평가가 나오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다라고 합니다. 지금 데이비슨 선수가 1회, 2회는 또 괜찮고 3회부터 좀 계속 급격하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지금 팬들은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가 좀 높고 그래서 데이비슨 선수가 지금 입지가 가장 좀 위축되어 있는데 지금 시장 자체가 올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한정돼 있습니다. 포레스트 휘틀리, 제이크 우드포드, 루이스 카스티오 이런 선수들이 계속 이제 팬들이나 현장에서 좀 나오는 목소리인데 이들 선수들 영입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제이크 우드포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 KBO 리그 구단들의 최상위권에 있는 영입 리스트에 있는 이런 선수인데 방출이 한 번 됐었는데 메이저리그 계약을 하고 애리조나에 이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를 또 데려오기도 힘들고 루이스 카스티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야기는 나오지만 움직임이 없는 거 보면 영입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나. 혹시 위즈덤 선수 얘기도 조금 많이 나왔잖아요. 네. 어떤 게 뭐 움직임이 있을까요? 일단 위즈덤 선수는 교체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아에서 공식 입장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스카우트들 사이에서도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은 기아가 새 외국인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조만간 결단을 내릴 것 같고요. 사실 이 말씀을 드리면 기아가 스티븐슨 선수의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KT와 했습니다. 일단 타선에서 조금 더 좀 해결사 무게가 역할을 해주는 그러니까 역량가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카드를 좀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이비슨도 그렇고 위즈덤도 그렇고 밖에서 소문이 있는 선수들이에요. 데이비슨은 그 롯데 내부에서는 부인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밖에서는 바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럴 수가 있나요? 내부에서는 있죠. 아니라고. 근데 내부에서 얘기하는 코멘트를 다 100%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바꾸는 상황도 되게 좀 신중하게 보수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바꿀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이고 위즈덤은 최근에 좀 나온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좀 잘했잖아요, 전반기 그러니까 때는. 인기가 없었는데 계속 이제 뭐 영양가 논쟁이 있고 사실 OPS나 타율이나 홈런이나 이런 거는 괜찮은 편이에요. 상위급이에요. 근데 이제 득점권 타율이나 뭐 WPA 이런 거는 조금 안 좋으니까 지금 뭐 하나는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고 손합 선수 영입으로 LG, 롯데, 기아 이런 팀들은 외국인 선수 교체로 승부수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구단에서는 바꾼다 못 바꾼다 이런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외국인 선수들도 이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자기네들의 그래요? 이제 뭐 네. 거기에 요즘에는 또 구글이나 이쪽에서 검색하고 이 번역이 잘 돼 있잖아요. 자기 기사를 다 봅니다. 그래서 나 나간다? 그러면 혹시 모르는 태움 논란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한마디 한마디를 좀 조심하게 되는 건 사실입니다. 성적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그러니까. 홈런도 20개 이상이고 한데 후반기 들어서 약간 타율은 또 좀 낮고 또 뭐 OPS형 타자이긴 한데 되게 애매해요. 이게 홈런 칠 때 보면 되게 완벽하게 홈런을 치거든요. 못 칠 때 보면 또 완벽하게 못 치거든요. 저 너무 이렇게 좀 극명해서 야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좀 싶기도 해요. 그렇게 타격이 그럴 수가 있나요? 있죠. 공갈포는 그러죠. 약점이 있나요? ABS 저항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조금 실투를 좀 완벽하게 치는 그런 유형의 타자인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저는 첫 번째로는 체력적인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부터 무더웠고 위즈덤 선수가 약간 부상으로 한번 빠졌다 들어왔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체력적으로나 신체적인 어떤 그 근력들이 원래대로 가지고 있느냐. 근데 선수들은 좀 숨기는 게 있거든요. 특히 외국인 선수들은.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 들여다보는 게 어떠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와, 근데 이렇게 되면은 진짜 구단 입장에서는 고민이 진짜 많이 될 것 같은데. 소크라테스를 위즈덤으로 바꾼 것도 사실 결단이었거든요. 사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못한 선수는 아니었잖아요. 사실 우승 주역이고. 근데 이제 소크라테스도 그 당시에 조금 애매해서 위즈덤이라는 선수를 바꿨는데 위즈덤이 더 커리어가 좋은 선수였어요. 근데 KBO 리그에서 생각보다 조금 부진한 것도 아니고 좀 애매하게 너무 못하면 네. 그냥 바꾸면 되는데. 바꿔야 된다라고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네. 체력 이야기 하시니까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게 김도영 선수 부상으로 빠지고 나는데 원래 1루수인데 3루를 계속 봤어요. 또. 맞아요. 3루가 체력적으로 뭐 그렇게 막 하진 않지만 힘들죠. 아무래도 신경을 많이 쓰긴 해야 될 것 같아요. 1루수보다는 공격에 완벽하게 집중하지는 못하는 포지션이에요. 거기가. 애매하다. 너무 애매하다. 정말 어려워하실 것 같은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볼게요. 롯데 데이비슨 선수 그리고 기아의 위즈덤 선수 교체를 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데이비슨하고 위즈덤하고 둘 중에 한 명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데이비슨을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대안이 있다는 가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타자는 지금 시기가 8월인데 적응하는데 그냥 끝나버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경기를 뛰는 게 40경기도 안 될 거예요. 이게 한국에서 뛰면은 보통 외국인 타자들 100타석 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100타석 보면 끝나는 네, 그러니까 끝나는 너무 좀 리스크가 있다. 왜냐하면 위즈덤이 그렇게 못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바꾸기가 애매하다. 그리고 김도영이 돌아오잖아요. 김도영이 돌아오기 때문에 좀 시너지가 날 수도 있다. 사실 이제 그래서 근데 데이비스는 충분히 이제 검증이 된 것 같아요. 좀 볼만큼 봤다. 외국인 투수가 좀 이닝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항상 5이닝에서 끊기더라고요. 그렇다고 지금 롯데 불펜이 뭐 강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롯데는 올해가 사실 윈나우의 좀 적기예요. 사실 물론 지금 3위 정도지만 지금 모든 게 지금 톱니바퀴가 잘 맞아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외국인 선수로서 승부수를 던져야 될 상황이 아닌가. 사실 투수는 좀 이렇게 생소함이 무기가 되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바꿔야 된다면 그리고 대안이 있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다 가정하고 말씀드리면 저는 데이비슨 교체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정 났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은 데이비슨을 강력하게 퇴출시켜라. 라고 지금 말씀하셨고 저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아니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네, 과연 이번 주에도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해줄 소식이 있을지 지켜봐 주시고요. 다음 코너는요. 짧지만 강한 B급 인터뷰 비터뷰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 만나보시죠. 잠실의 차은우, LG 문보경 선수입니다.
안녕 비하인드.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1년 1년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은 형들이 너무 이제 후배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편하게 생활하는 것 같아. 일단 대표적으로 현수 형이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야구를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가 현수 형이었는데 TV로만 동경하던 사람이 이제 많은 걸 알려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 김현수를 닮았다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현수 형이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차은우 vs 김현수 누가 더 닮은 것 같아? 잠시만. 이건 현수 형 고르기. 이거는 조금 차은우 씨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야구 성형이라고 생각할게. 일단 나처럼 성장할 수 있겠다라기보단 뭔가 잘할 것 같다고 눈여겨보는 사람이 이제 박관우인 것 같고, 굉장히 치는 게 정말 멋있는 것 같고 또 인상적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팀의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 닮았다는 팬들 시선이 있는데 인정하고 정말 비슷하게 생긴 것 같아. 마지막 이제 홈런 쳤던 이제 잭로브 선수가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 일단은 시즌 끝나고 나서 알 것 같은데 크게 욕심은 없는 것 같고 잘 하다 보면 저절로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 가장 괴롭히는 선배나 후배가 있다면? 혜민이 형. 정말 직구는 장난을 많이 치는 것 같아. 미래의 LG 주장 노린다 안 노린다? 안 노린다.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어서 하게 된다면 그때 생각해 보도록 할게. 부담감은 딱히 없고 또 이제 4번 타자라는 자리에 걸맞게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 감독님 양아들인 것 같아. 일단 뭐 최고 명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전국대회 성적도 좋은 것 같고, 이제 내가 알기로 이제 프로 배출 선수가 탑 3 안에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만큼 명문인 것 같아. 그냥 이제 리프레시 개념도 있고 쓰고 싶은 등장곡도 써보고 싶어서 바꾼 것 같아. 진짜 쓸데없는 거. 오늘 지금 출근해서 커피 2잔 마셨어. 원래도 커피 자주 마셔? 많이 마시는 편인 것 같아. 다른 선수들을 하는 거 봤는데 나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해줘서 정말 감사한 것 같아. 앞으로도 응원을 해주시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열심히 할게. 네, 이번엔 비하인드 승부 예측 비하인드 픽 시간인데요. 지난주 결과부터 만나보시죠. 정책골 회장님께서 유일하게 승부 예측에 성공하셨는데요. 이 1대2 예측이 단장님이 하셨던 예측이었거든요. 네, 제가 미쳤죠. 저는 단장님이 예측하신 거에 숟가락 하나를 올렸을 뿐입니다. 단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쳐다도 안 보시네요. 네, 과연 정책골 회장님의 와이어 투 와이어 올 시즌 우승이 가능할지 이번 주 예측 만나보시죠. 김강민 위원님은 한화에, 저는 NC에 걸었고요. 정세영 기자님은 LG, 류성규 단장님은 롯데, 그리고 박주영 위원님은 SSG에 걸어주셨습니다. 정세영 기자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저는 수요일 날 비 예보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비 예보까지 맞추면 이거는 뭐 제가 돗자리를 깔아야 되는 그런 각오로 했는데, 일단 LG의 기세가 너무 좋고요. 그리고 상대도 만만치 않은 뭐 콜업인 곽빈 선수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LG도 손주영, 송승기, 임창규 이 토종 3인방에 나가는데 이때 LG 타자들이 좀 많이 또 으쌰으쌰해서 점수를 많이 뽑아주더라고요. 그래서 LG가 시즌 상대 전적도 앞서 있고, 그래서 LG의 승리를 좀 예측해봤습니다. 그러면 김강민 위원님은 KT와 하나 시리즈, 한화의 위닝에 걸어주셨는데, 하나가 항상 KT한테 잘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생각도 안 했어요. 고민도 안 했어요. 근데 3대 0은 수입도 하셨잖아요. 아니 3대 0은 절대 안 돼요. 첫날 지더라고요. 네. 첫날 지고 바로 끝나서 너무 허무해서 그래서 저는 2대 1로. 저건 좀 약간 좀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비가 안 왔으면은 롯데가 2승 1패가 맞는데 지금 비가 와갖고 토요일 일요일 경기를 기아가 안 하고 지금 롯데하고 3연전을 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발 올러 내일이 다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바꿀까 하다가 시험도 이게 원래 생각한 거 해야지 바꾸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원래 생각대로 했습니다. 지금 몇 연패 중이시죠? 연패는 길지 않아요. 한 3연패? 그리고 오랜만에 나와주신 박주영 위원님은 SSG에 걸어두셨는데요.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는 양 팀의 분위기를 좀 봤어요. 최근 분위기를 딱 놓고 봤을 때 SSG랑 삼성은 조금 분위기 차이가 난다. 저는 약간 분위기 쪽으로 한번 걸어봤습니다.
저도 비가 한 번 온다는 그 일기예보를 봐서 0대2로 걸어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키움에서 알칸타라 선수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NC의 타선이 좀 잘 돌아간다면 이번에 NC가 2승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봤습니다. 비가 언제 오는 거예요? 수요일에 온다고 수요일 날. 하더라고요. 근데 알칸타라가 목요일은 나올 수 있잖아요. 보통 이렇게 밀리지 않나요? 어떻게 되나요? 모르죠, 근데. 가장 확실한 카드를 쓰려고 하겠죠. 네. 만약에 그러면 다시 하시겠어요? 아, 근데 이거 뭐 왠지 있어요? 단장님이 저 견제하셔서 혼란 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 이대로 그런 그냥 생각 갈래요. 없다니까요. 저는 그냥 이 분위기가 혼란스러워요. 저희는 다음 주 더 핫한 이슈, 더 거침없는 입담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뒷담화가고 싶다면 비하인드로 들어와. SSG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했을 때 늘 불안해갖고 이 고비 때가 있으면은 코칭 스텝이 하고 프론트하고 같이 찾아가는 족발집이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족발집이 족발집 있었어요. 되게 유명했어요. 되게 여기 가면은 그 다음날 이겼어요. 한 10번 가까이 갔어요. 네. 되게 자주 갔어요. 고비 때만. 1등인데도 네, 그러니까 그거 지키려고. 독적을 남겼네. 족발집 검색하고 계시네요. 좀 보려고.